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이제 저희 그 보도를 좀 보셨을 텐데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좀 들으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관련해서는 뭐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도 이 돈봉투 한마디로 정치자금과 관련되는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내지는 추인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그것만을 딱 끊어서 볼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말을 했는 시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의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지금 우리 방송에서 틀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1년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로부터 한 20일 전인 4월 11일 전으로 이제 녹음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때만 해도 진짜 홍영표 의원과 아주 치열한 경합을 네. 벌이고 있던 그 시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강 감사가 자기가 뭐 여러 가지를 처리했다라고 하니까 어휴 잘했네. 결국은 이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주고 하면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몰랐고 나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영길이 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어휴 잘했네라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독려하고 추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혐의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녹음 파일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의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와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발언을 했다든지 어떤 사실관계를 인지를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해당 당사자들의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을 불러서 네. 이 취지를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런 취지에 관련된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당시에 송 전 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시까지 했는지에 관련된 여부까지도 아마도 이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뭐 지금 송 전 대표는 의혹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언론에 공개돼 있는 내용만으로도 송 전 대표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예. 하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예. 결국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전달됐으며 누구한테 전달됐는가 그 흐름을 일단 밝히기인데 아마 수사력을 최를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강 감사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람뿐만 아니고 돈을 만들었던 사람, 왜 돈을 만들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돼 있을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5월 2일에 있었던 민주당 네.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준비를 해서 봉투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녹취록에 보면은 돈을 직접 받은 사람에 대한 이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관련되는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의자 신문 또 불러서 네.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인다고 하면은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선거 자체가 당 대표 선거였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사 자체는 송영길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설령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지금 물증, 지금 녹취록 자체가 위조되거나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녹음했는 사람의 원진술자의 어떤 그런 진술을 통해서는 검찰로서는 수사의 어떤 기소와 또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 현재로서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송 전 대표는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오늘 22일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귀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귀국이 좀 차질을 빚는다면 수사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뭐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해명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해명이 필요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주변인들에 관련된 조사들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진술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진술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예. 없어서 이제 그런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송 전 대표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가서 뭐 강제 구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 입국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입국을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사실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거의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프랑스와는 형사사법 공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입국을 강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하면은 마치 옛날에 유병헌 씨 딸, 뭐 섬나 네. 삼나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입국을 거부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송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시간을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시고 그러니까요. 또 그 당시 여당의 당 대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땅히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소송하고 그렇게까지는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불법 자금 500만 원을 조성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 씨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추후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돈을 마련한 지역위원장을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돈을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용처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조사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이 돈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전달된 사람들이 예. 현직 의원들이라면 그 의원들에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전달된 의원들이 있다면 해당 의원들도 관련된 부분들을 당연히 특정해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사의 관심은 몇 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뭐 조사를 받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게는 10명, 네. 많게는 20명 가량의 어떤 실명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돈을 받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아마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과연 이것이 이제 그 이른바 대놓고 부를 것인지 아니면은 그 비밀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네. 그 부를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온 분들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불러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불명확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비공개 소환하는 식으로 해서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검찰이 구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들은 여기서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